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3개월 안에 큰 위기에 대비해서 자산을 많이 현금화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향후 시중에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들 좀 걱정들은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 대선은 지났지만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더블딥이라는 걱정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정부 정책들이 유동성을 부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유동성 풀기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뭐 신규 확진자 수가 과거 역대 최고치 수준이 계속 지금 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유동성 부여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시면은 7.71조 달러, 그래서 3.03조 달러 정도 지금 추가 매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 유동성 부여가 일어났던 2008년 대비해서 2.2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M1과 M2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1 증가율이 42.6%, 또 M2 증가율이 24.2%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유동성이면 증시를 얼마든지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옐런 전 의장을 재무장관에 앉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옐런 의장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파웰 의장과 같이 함께해서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MMT라는 게 있습니다. 네. MMT라는 것은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해서 이 정부와 그리고 미 연준이 같이 부양책을 쓰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 정도의 유동성이 부여가 되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약 한 14% 정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입니다. 정말 풍부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우리가 자주 보는 공포와 탐욕 지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코로나19에 따라서 더블딥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더블딥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에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금이 위험자산으로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금 흐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백신 개발 뉴스가 나온 이후에 하이힐드 채권, 위험성 자산이죠. 자금 유입 규모가 자그마치 40억 달러니까 4조가 넘고요. 또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은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33조 원이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 유동성 부여가 일어나고 있고 자금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수준이 이제 역대 최고치인 65조 원을 돌파를 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숫자가 63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과열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숫자가 80 이상 넘어갔었을 때 우리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지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을 보면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흐름 살펴볼 때 반도체 지수 움직임과 관련주들의 매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내년 2, 3월 달까지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가가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지난 9월이나 10월 달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더블 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지금 상승 주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는 내년에 이 장비 수요가
약 올해 대비해서 1.5배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상반기에 이 늘어나는 비중 중에서 70%가 몰릴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가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100%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ETF인 속스 그리고 또 램 리서치, 테라다인, ASML,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등의 외국계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두드러질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죠. XOXL이라는 이 ETF가 있는데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원익 IPS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쪽도 좋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지수의 상승 여력과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ROE가 30% 이상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ETF의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150%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좋게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시대가 내년도 1월 20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지 업종별 중심으로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대표적으로 4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와 퇴직 쪽이라든지 또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 쪽이 있는데 이쪽에 5G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 업종도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백신 개발 기대감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까 보면은 부양을 하고 있는 쪽이 바이오 의료 쪽입니다. 그쪽을 보시면은 네. 지금 상승 여력이 거의 뭐 100% 수준, 또 엑셀비 같은 경우에는 60% 수준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바이오 업종은 어쨌든 백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익 증가가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이든 시대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저 세계의 대표적인 업종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을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 또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포트폴리오 20% 정도, 5G를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로 해서 바이든 관련주를 전체 포트에 약 한 40% 정도 실는 것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20%로 가장 높은데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매력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ETF가 2개가 있습니다. 네. ICLN과 PBD라는 ETF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ICLN은 100% 이상, 네, 또 PBD는 90% 이상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서 5G 업종도 살펴볼 텐데 5G는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하도 자주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네. 퀄컴 나옵니다. 상승 여력이 200%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5G는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되겠는데 FIBG라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6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매도를 좀 하고 싶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지표를 보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장단 금리 차, 그리고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달러 인덱스 이 4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장단 금리 차가 1.5%포인트 이상, 또 인플레이션 숫자가 2% 이상,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88 이하든지 105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